사실은 보면 정말 이 정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시장은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어떻게 시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시장에 당선이 될 수가 있는지 서울 시민의 삶을 완전히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서울시 곳곳에 진행되고 있던 경전철 사업들 다 막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 자기 대권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까 청춘 프리패스 포퓰리즘 아니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투자는 없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낭비성 세금 퍼주기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포퓰리즘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료로 주는 거와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젊은 청년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한 달에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하철 요금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꽤 부담이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요즘 아이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을 보면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지하철 요금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도 잘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는 모임뿐만이 아니라 취업 활동을 해야 되면 여러 군데 알아보러도 다녀야 되고 자기 개발의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의 기회, 자기 개발의 기회 등등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요금도 뽑아보고 재원조달 계획도 제가 열심히 많이 뽑아봤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보면 정말 이 정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시장은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어떻게 시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시장에 당선이 될 수가 있는지 서울 시민의 삶을 완전히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들어와서 그동안 서울 시민의 삶을 가장 융성하게 해줄 도시 인프라들을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있지만 동대문 바로 옆에 그 지나는 동부간선 지하화 그걸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물포기 지하화 그것도 중단시켰잖아요. 서울시의 곳곳에 그 가장 중요한 교통 간선망들을 이 사람이 다 막았습니다. 된 게 없어요. 아니 되고 있던 사업들이 다 막았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진행되고 있던 경전철 사업들 다 막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서울시의 발전 계획 자기가 추가로 만들지 않은 것도 기가 막힌데 이미 오 시장이 하고 있던 사업들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막지 않았습니까?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 자기 대권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보존과 재생이라는 자기 브랜드. 아까 제가 주택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럼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냐? 그 기름을 깔아온 거는 서울시장이 자기 재생과 보존이란 브랜드 만드느라고 정비사업을 393개를 해제했습니다. 393개면요. 정비구역 서울에 큰 거는 10,000세대가 넘는 정비구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393개를 해제하는 바람에 26만 호가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26만 호가 공급이 됐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안 합니다. 아무리 문정부가 23번의 대책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웬만큼 공급이 되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게 한 거는 정말 그 대권 시장, 정치 노름한 시장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시험 치러 온 수험생 비슷하게 아주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혜원 의원이 워낙 잘해서 제가 하는 것이 빛이 날란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한 수 지도받는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저보고 시장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사람들이 물으면서 당신 처음부터 불출마 선언할 때부터 우리 알아봤다. 그러니까 시장하려고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분명컨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4월 말에 우리 오거돈 전 시장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부산 시민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향후에 부산을 좀 더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바꾸려고 그러면 인구가 감소되고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부산의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 친구들을 제가 한 10팀 정도를 저녁 늦게까지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당에 있을 적에도 사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뼈저리게 동감을 했습니다. 알바를 해도 서울을 가는 이유가 저희들인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이트클럽을 이태원에 갑니다. 부산에는 나이트클럽, 젊은 아이들이 노는 나이트클럽조차도 하나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입니까? 라는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관광산업이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첫 번째 공약을 내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산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부산의 그런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23일 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